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든 아니면 재수생 학생이든 이제 벌써 7월, 이제 8월, 그리고 이제 곧 9월이 다가오고 9월이 지나고 나면 바로 수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실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현 시점에서 약 수능이 한 130일 정도 시간이 남았죠. 앞으로 남은 130일 매우 긴 시간이고 또 어찌 보면 소중한 시간이긴 하지만 지나간 130일을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130일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든 재수생이든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해왔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현 시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릴 것인가, 또 우리가 수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정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입시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되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재수를 처음 시작할 때나 고등학교 3학년에 막 올라왔었을 때는 나는 이만큼 대학을 갈 거야, 나는 이 정도 대학 아니면 안 가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지만 벌써 이제 수능이 한 100여일 정도 남은 시점, 또 수시 원서 접수가 불과 한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제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D-100일 수능 고득점 파이널 전략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일정을 보시면 올해는 지금 6월 9일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8월 31일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능은 11월 17일이죠. 현 시점은 우리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름방학을 목전에 두고 있고 재수생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6월이라는 시험을 거치면서 6월에서 9월까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이건데 아마 많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매우 긴장되어져 있는 시간 그리고 매우 초조한 시간들 걱정이 많은 시간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성적의 사이클은 사실은 9월을 정점으로 해서 수능으로 가면서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이유가 보통 6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숫자가 전체 재수생이 29.9%라고 했었을 때 보통 6월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14%, 그 다음에 9월에 참여하는 비율이 17%,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 29.9%인데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6월에 참여한 재수생의 비율이 꽤나 높았다. 그게 바로 201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최고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수생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시에서는 등급,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표준점수 100분의 1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상위 집단의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형성이 되면 형성이 될수록 내 성적은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수능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학생들이 고득점을 맞으면 나의 표점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의 비율이 는다는 점, 재수생 중에서도 고득점을 추구하시는 분들, 의학기여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고등학교 3학년은 유리하고 불리하고 재수생은 재수생 숫자가 느는 게 관계가 없냐?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죠. 재수생들 입장에서 볼 때도 매우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카이대학 같은 경우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같은 학교의 학생들이 보면은 중도 탈락생의 비율이 꽤나 높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 중도 탈락생의 대부분의 이유들이 결국은 의학계열을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강대, 성균관대에서 연세대, 고려대를 목표로 삼으시거나 연세대, 고려대에서 서울대를 목표로 삼으시거나 또는 문과에서 이과나 전과를 목표로 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재수생들 중에서도 상위권 학생들, 현재 스카이 대학에 걸쳐놓은 상태에서 재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시게 되면 재수생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재수생에게도 입시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입시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 그 특징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첫 번째 2023학년도의 대입의 특징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의 학력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
그 학력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는 근원적인 오해는 첫 번째는 코로나를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전년도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보는 학생들도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또는 2학년 과정을 코로나 시대를 겪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학력이 많이 저하됐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 간의 학력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걸 우리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학력 격차가 발생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흔히 말하면 불수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능이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게 수능이 진짜 어려우니까 어렵다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풀기가 어려우니까 수능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학생들이 결국은 학력이 저하되어 있다 보니까 수능을 어렵게 내다 보면 결국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점수 구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수능이라고 하는 거죠. 수능이 쉽다라고 하는 건 상위 집단과 중간 집단의 점수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결국은 수능은 변별력이 없는 거고 쉬워지는 거지만 상위 집단과 중하위 구간의 점수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게 이제 불수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학력 격차가 발생이 되어지면 불수능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올해도 불수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재수생의 비율이 6월에 16.1%예요. 보통 6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대략적으로 50%, 그리고 9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한 57%, 그리고 나머지 100%가 수능에서 들어온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들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진정한 자신의 경쟁자를 만나보는 시점이 언제냐? 수능에 가서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시험이 어려운 거고, 또 그렇다 보니까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본인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낮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비율이 16.1%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6월에 시험을 보는 학생의 비율이 50%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실제 수능 시험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정해지는 건데, 대략적으로 32%, 33%의 재수생이 예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재수생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재수생의 비율이 높아지면 1차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도 불리하죠. 수시에서 1등급, 2등급 등급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경쟁력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재수생들도 마찬가지죠. 재수생 중에서도 상위 집단의 학생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지면 당연히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나는 저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이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문과가 불리해지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문이과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문과 학생이 가는 길이 있고 이과 학생이 가는 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길에서 서로 합류되어지는 지점이 많지 않았죠. 교차 지원이 가능한 지점이. 그런데 지금은 문이과가 같은 길을 가다 보니까 결국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은 정시에서의 어려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시 전형에서 더욱더 어떻게 된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2022학년도에 대학의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특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는 것도 매우 어렵죠. 노력한 만큼의 점수를 내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노력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합격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노력해서 결과를 얻었으면 그 결과를 통해서 합격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거기에 있는 게 바로 입시라는 거죠. 입시 전략이고 지원 전략이고 결국은 그 부분인데, 전년도에 2022학년도에 대학의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나군으로 이동하고 연세대 고려대가 가군으로 이동을 했어요.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지금까지 사교육기관에서 쌓아왔었던 전년도의 입시의 통계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원서 지원의 패러다임이 다 붕괴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작년도에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졌고 군이동을 노렸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점수로 서열화시키는 입시기관의 전략들을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입시에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문이과가 통폐합이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다 보니까 2021학년도의 통계 집계를 가지고 2022학년도에 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학생들이 지원 전략이나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반영을 시켜서 지원 전략을 세워줬지만 학생들 또한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입시기관에서 제시한 정보 또한 정확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전년도의 입시에 매우 커다란 혼란이 있었고 그게 결국은 뭐로 이어진다? 재수생의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 2023학년도 정시 지원의 어려움으로 와 있는 거죠. 우리가 2023학년도에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2022학년도에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겠지만 그 입시 결과가 2020, 2021, 2022년도 단연간에 의해서 누적된 데이터가 아니라 2021에서 2022학년도로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나섰던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2022학년도의 입시의 통계를 우리가 참고를 하겠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원서를 쓰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노력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내기도 어렵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원하는 결과만큼의 최종적 합격을 이끌어내기 또한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 정시 지원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에 대한 지원 전략을 적극적으로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왜? 정시로 간다고 해서 뭔가 판타지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지원 전략을 좀 더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세워서 우리가 정시까지 가지 않는 일이 가장 좋겠죠. 정시까지 가지 않는 게. 그리고 만약에 정시로 가야 된다면 정말 그때는 많은 분석과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023학년도의 입시는 참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여전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의 학력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불수능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재수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서 16.1%에 도달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이과가 통파열되어지면서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연계 학생들에 비해서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것도 어렵고 정시에서 높은 표점이나 100분의 1 형성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결국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2022학년도에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진 지점과 그 다음에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짐에 따라서 입시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붕괴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원서 지원의 지점을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시가 낭만적이지 않다. 기대하는 것만큼의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수시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을 세우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월 평가원의 전체 접수 인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원래는 보통 2021학년도를 보면 재수생의 비율이 13.8% 정도 돼요. 2022학년도 보면 13.9%, 대략적으로 13.8이나 13.9%의 비율인데 2023학년도에 16.1%로 크게 늘었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 2를 한 비율이 재수생의 비율이다. 전체적으로 재수생의 비율이 30%가 안 되는 정도의 비율이었는데 2023학년도 올해는 32, 3% 정도의 재수생 비율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재수생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전년도 불수능으로 인하여 또는 군이동으로 인하여 입시체제가 부러지면서 원하지 않는 입시 결과를 얻으신 분들, 제도전의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고 두 번째는 정시 비중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재수의 기회가 발생이 됐을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거는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와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집중이 되어지면서 재수생뿐만 아니라 3수, 4수 심지어는 가정주부나 직장인들까지도 입시시장에서 재도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들이 결국은 재수생들이 증가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6월 평가원에서 재수생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약 50.95%, 그 다음에 9월에는 57.34%, 수능에서 전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이든 재수생이든 현재 내가 받은 모의고사의 성적을 나의 성적으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정말 무서운 경쟁자는 수능에서 들어온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수능은 지금 맞는 성적보다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 의학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의 원서를 쓸 때는 6월이나 7월이나 8월이나 9월에 공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적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 점을 꼭 알아두시고 원서 지원에서 적정 상향 안정 지원의 전략을 잘 수립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재학생과 재수생의 점수 차이는 과연 어느 정도 발생이 되어지냐? 이 데이터는 2021학년도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2022학년도로 가면 실제 재수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점수 차이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아시면서 2021학년도 통계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국어가 재학생이 96.3점이에요. 이랬었을 때 재수생이 109.6점이기 때문에 점수 차이는 13점 정도의 점수가 벌어집니다. 평균 점수에서. 그리고 수리 가형은 96.7점과 105.8점, 수리 나형은 98.2점과 96.8점이기 때문에 재수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학력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 우리가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능 D-100일 수능 고득점 파이널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남은 기간은 100일밖에 없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고득점을 맞아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파이널 입시 실전력 배양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학습의 체제 내에서는 사실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8시에 학원을 가서 1, 2, 3, 4, 5, 6, 7교시의 수업을 듣고, 그리고 3시, 4시나 돼야 수업이 다 종료가 되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이것저것 하다가 밥 먹고 앉으면 7시, 7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고 나면 끝. 이런 공부는 사실 하루에 7, 8교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공부 시간이 3, 4시간에 불과한 공부는 학원의 공부를 따라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8월, 9월이 넘어가면 더 이상 학원의 수업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죠.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예를 들면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이 처음에 100m 출발을 하면 출발점에서 50m 정도까지는 간격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죠. 하지만 그게 70m가 되고 80m가 되고 90m가 되면 꼴찌와 1등의 학력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같은 반이라 하더라도 그룹 수업 내에서는 학생들끼리 학력 차이와 요구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룹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9월이 넘어가면 대부분의 종합반 학원에서는 그냥 학생들은 문제를 풀고 선생님은 그냥 수업 시간에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거나 자습을 시키고요. 그 상태가 돌입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남아있는 100일 동안에 학생에게 취약한 부분에 맞춰서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무너뜨려야 돼요. 새롭게 탑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부분들은 학생 맞춤 1대1 수업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8시간 정도의 수업과 4시간 정도의 학습이 아니라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 정도의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과 8시간, 9시간 정도의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본인이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또 보완하는 과정에서 1대1 개인 과외식 수업을 통해서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보완하고, 또 보완한 내용들을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체화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재수다, 고등학교 3학년이다, 남아있는 기간 100일이다. 여기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결국은 학습관리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지금서부터가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들이거든요. 부모님도 힘들죠. 그렇죠? 하지만 아이들도 지금부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또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성적이 오를 수 있을지, 지금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맞는지 등등등 여러 가지 고민에 휩싸이기 때문에 결국 철저한 학습관리, 그 다음에 실전력 배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수시나 정시에 대한 입시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하죠. 입시 컨설팅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최선을 다하게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학습 과정이고 학습 관리 과정이에요. 그러면 결국 최선의 결과를
합격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결국은 컨설팅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이 3단계 프로그램이 결국은 D-100일 수능 고득점 파이널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학원에서 진행하는 D-100일 프로그램은 학생 맞춤 1대1 수업과 입시 컨설팅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치동 18년의 놀라운 입시 결과와 차별화되어진 시스템. 학원에서 지금 대치동에서 재수생들을 가르친 지가 벌써 18년 정도 진행이 되어졌고요. 대부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석박사 출신의 대치동 최고의 강사들이 직접 여러분들을 지도하게 될 거고, 학원에서의 프로그램은 두 가지 방식의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어, 영어, 수학, 사탐이나 과탐 1대1 수업과 소수 수준별 수업의 재수 종합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학 재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는 수업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독학 재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반적인 학습 관리와 입시 지도, 그 다음에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경우는 과목별 1대1 클리닉 수업을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이에요. 학생 맞춤형. 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을 그만두고 학원을 옮기면 과연 맞을까? 이 고민이 제일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그런 얘기하죠. 너 여기서 나가면 망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나갔었을 때 과연 적응할 수 있을지, 적응의 문제가 없을지를 고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새롭게 옮기는 학원이 획일화되어진 틀이 있고 획일화되어진 진도가 있다면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새롭게 옮기는 곳이 학생에게 부족한 부분에 최적화되어져 있고 학생의 학습 상황이나 학생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최적화되어져 있으면서 기존의 진도나 학습보다 약간 2배나 3배 정도의 학습의 진도를 추구한다면 안 맞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때 가서 그런 생각이 들죠. 일찍부터 조금 더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이었으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9월이 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재수종합반에서 다니다가 9월 정도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9월은 사실은 9월에서 수능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짧거든요. 항상 그때 가면 수능 가면 드는 생각이 조금 더 일찍 판단을 했었어야만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능 D-100일 정도의 시간, 다시 말하면 3달이 조금 넘는 정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왔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고득점으로, 그 다음에 실전력과 파이널을 잘 준비해서 원하는 점수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게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원에서는 예습, 수업, 복습의 피드백 시간표를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저한 예습과 복습에 대한 학습 관리, 그 다음에 오전에 8시부터 저녁에 12시까지 학습에 대한 무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 1대1 질의응답과 학습 코칭, 그 다음에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에 대한 회수 관리나 아니면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와 정시에 대한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원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D-100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오게 되어지면 개인별 자습실이 배정이 돼요. 독서실처럼. 그럼 이 공간에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책 같은 거 수납하시고 주로 이 자리에서 안정되게 공부하시게 되고, 공부하다가 수업 시간에 이동할 때는 이제 강의실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하겠죠.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이제 이동해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할 거고, 또 강의실 외에도 학습에 필요한 거는 이렇게 오픈되어져 있는 학습 공간들 여러 개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재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불안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아직도 할 게 많은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앞으로 100일 남았다. 지나간 100일을 생각해보면 정말 정신없이 시간 갖고 해놓은 것도 없는데 이제 얼마 남았구나. 또 그리고 올해 입시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꼭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시가 매우 혼란스럽구나. 결국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시점에 와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7월이라는 시점은 어떤 과정이냐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해왔던 공부, 또는 지금까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였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를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수능 고득점과 파이널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학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자기 공부에 몰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본인의 단지 학습의 의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단기간 내에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100일이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하이퍼리뷰 학원과 해답을 찾아 나가시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D-100일 고등학교 3학년 그 다음에 재수생 수능 고득점 파이널 특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